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이번 주 내에 끝나지 않을까,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여파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 여기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장중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는데 상승분을 좀 소폭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양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래도 빨간불은 켠 채로 마무리를 지었죠. 전일 대비 0.24% 상승하면서 3,82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37% 하락하면서 872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뉴욕발 훈풍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출발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엔 초반에 오전장에 3,893선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를 목전에 뒀고,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50만 닉스를 또 터치를 하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코스닥 또한 오후장 들어서 약세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와 동반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 미국의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11번째로 부결됐다라는 소식까지도 이러한 약세를 좀 자극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또 장중의 스탠스를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동반 매도 우위를 가져갔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가져갔고요. 개인 홀로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들도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미국의 USTR에서 지금 조선 관련해서 이 중국이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하는 부분을 비판하는 성명안을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갔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한미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마스카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기자재주들도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KF 23%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나오션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 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외에 원전주들도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선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해서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도 역시나 시장에서 시세를 받아갔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삼형엠텍 오늘 장에서 23% 넘게, 한전기술은 10%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이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오전장에 99,000 또 10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현 시점에서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48만 2천 원 선에서 현 시점에서 0.72%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오늘 장에서 강세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펩트론이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죠. 모두 다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 상승했었던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장에서 약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2% 넘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9%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인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조선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미포가 지금 10%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전기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인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나이백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12%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나노신소재, HLB, 휴온스 글로벌, 젠백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점심을 먹고 난 뒤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는 굉장히 강해했던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99,900원까지도 고가 형성을 했고 SK하이닉스는 50만 닉스까지도 터치를 했는데 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양 지수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없었는데 과연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매수를 잡아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의 남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화요일 딱 하루만 나오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요일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의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좋다 말하는 느낌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99,900원 찍었고 예. SK하이닉스 또한 50만 닉스를 찍었는데 지켜주지 못했죠.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예.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에 만나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뭐 한 주의 시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늘 주 초반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금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종목까지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좋다 마른 기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만 전자 찍는 줄 알았고 SK하이닉스 또한 50만 닉스까지 봤는데 시장이 상승분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더 노려볼 만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희가 방송 내에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은 이 주식올림픽에서 딱 화요일 하루만 볼 수 있잖아요.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더욱더 이 시장에 있어서 알찬 전략들 더 많이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앞으로 시장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만의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현 시점에서 그래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 눌림목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도 오늘 또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뭐 워낙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하고 어제까지의 흐름들하고는 완전히 좀 상반되는 네, 오늘 종목들이 좀 굉장히 다르네요.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IT 종목군들 얘기를 많이 하셨을 네. 거고, 근데 딱 12시간 지나니까 시장 색깔이 바뀌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9월 달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워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현대차요. 이야기들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10월 16일 날서부터 좀 우리 시세를 내줬죠. 협상과 관련된 맞아요. 스토리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급등세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반도체가 시장을 압도를 했어요. 맞아요. 그 사이에 또 현대차, 기아차는 또 잊혀진 듯한 모습으로 좀 보여줬지만 기존의 흐름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됐다고 네. 하게 되면 이번 10월 16일 이후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 분출이 되진 않았지만 가격 조정은 없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오늘 드디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랜만에 장중에 7%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아쉬운 모습들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점 논란 네. 또는 AI 버블론 또는 이제 쉬어가고자 하는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에이펙이 진행되는 28일 정도까지는
오히려 협상에 대한 기대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자에 현대차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쪽에서에 대한 시각 자체는 3분기 실적 안쪽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 관세가 25%에서 15%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시각 자체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명분이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꿈에 그리고 있는 10만 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50만 원 돌파됐다가 좀 밀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증권사에서 60만 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 62만 원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차익이 쏟아진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과연 어떠한 쪽으로 들어갈까?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오늘자에는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관련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좀 어떻게 보면 잊혀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코스피 상승률에 대비해서 너무 못 갔던 쪽이 자동차 관련주였습니다. 다만 10월 16일부터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살짝은 바뀌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오전장에는 반도체주들이 선전을 해줬는데 이 오후장에는 계속해서 자동차주들 꿋꿋하게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자동차를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바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일정 매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자동차 관련주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반도체주에 있는 자금이 이제는 자동차로 쏠릴 것인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장중에 좀 시장의 색깔을 보면서 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장중에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있어서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있어서 나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받아보면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교육방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며 오늘장에서 나왔던 중요 이슈들 뭐 예산안 관련해서라든지 뭐 미국에서 나온 소식들 그리고 국내에서 나왔던 소식들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요 종목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 뉴스가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잡아볼 만한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 가능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전략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색깔을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이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수급적으로 붙는지 그래서 그 종목을 어느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어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포착해 주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교육방 내에 저 또한 있습니다. 우리 예. 전문가님이 나가세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 교육방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예. 있거든요. 사실 시장만 잘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업종 그리고 섹터까지 이게 동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혼자서는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우리 전문가님이 시장을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스마트 눌림목 매매 비법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혼자 하기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식은 언젠가는 혼자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나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홀로서기 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으시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텀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탑다운으로 볼 거냐 딱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버텀업을 통해서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때로는 시장을 좀 크게 보고 크게 본 상태에서 업종을 보고요. 그리고 업종을 본 상태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들의 주안점을 두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 종목에도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간에는 적어도 좀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자, 종목 접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때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상방일 거냐, 조정일 거냐, 또는 눈치 보기 하는 횡보장이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업종이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분석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스텝 2로 넘어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업종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10시, 11시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을 또 주도를 했다가 오후장에 시장 성격이 바뀌면서 자동차주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세가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종가가 되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만큼 시장은 언제든지 생물같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 분석과 더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 분석도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분석 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타이밍들을 제대로 못 잡게 되면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거 있죠. 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좋은 종목을 발굴을 했지만 우리가 타이밍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8시죠? 예, 화요일 날 오전에 장중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 조선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 종목이 오전장에는 이렇다 할 뭔가 모멘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들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시세 분출이 되면서 저희에게 하루 당일의 변동성으로 7%, 8% 가까운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같이 대응을 했던 기억들이 좀 남는데 항상 화요일 날에 저와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온라인 방송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8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시장 전략, 주간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방송 시간도 있습니다. 그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자료집들을 제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QR코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면 사실은 잘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들을 한 번, 두 번 정독을 하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면 아, 최영도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시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사실 매주 화요일 6시 주식올림픽 시간에만 뵙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와 더불어서 또
일요일 저녁 8시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있어서 좀 짜임새 있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여기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시장이 오전과 오후의 색깔이 확실하게 달랐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혼자서 대응하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시장의 시나리오를 분석받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 또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8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일요일 저녁 8시 두 번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주 초반에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함께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또 매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도 너무나도 좋고요. 거기에 대한 타점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또 자료집으로 드릴 예정인데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자료집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수익 매매 관련된 스마트 눌림목 매매에 관련된 기법 자료집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이런 부분을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챙겨보고 싶다. 아직까지 나는 주린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수익 매매, 뭐 스마트 눌림목 매매 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법에 대한 자료집 드리고 있거든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편하게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자료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제가 우리 전문가님을 생각을 하면 예. 종목을 저희 올림픽 종목이 기가 막히잖아요. 특히나 연휴 전에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연휴 이후에 제가 상승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고가를 기준으로 첫 주에는 23%, 그 다음 주에는 22%, 이번 주만 하더라도 14%. 오늘도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저희가 드린 이후로 3주 동안에 50%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시총 4위 자리를 아주 계속해서 좀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데 예. 어쩜 이렇게 좋은 종목만 주시는 걸까요? 알아볼까요? 네,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들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늘 시장 올라왔어요, 종목 올라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 식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이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연유들, 이유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시장은 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로봇주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가 영원히 갈 수도 없어요. 어느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섹터들이 나오고 그 섹터 내에서 또 대장주가 또 출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출몰이 되는 과정에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홀로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홀로서기 전까지 저 최영도 전문가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어떠한 내용들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냐라는 관점인데요. 아마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7월 달도 마찬가지고 8월 달도 마찬가지고 9월 달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거지 비교를 해봤었을 때에 대한 상승률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휴림 로봇에 어떻게 보면은 절반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주 성격을 보여주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높여준다. 업종에 대한 상승 시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방 진행이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단에 걸려있는 중소형 종목군들 트레이딩 할 거야 라는 전략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지게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때요, 여러분들? 고점 돌파되는 시점들, 그리고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인 게 딱 아니고 클로봇이라든지 시메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을까?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에서 로봇 ETF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후발주자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9월달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제가 9월달에만 말씀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7월달에도 말씀드렸고 8월달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사이드로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최원 전문가 이거 7월달에 왜 갖고 나온 거야? 8월달에 이 종목 왜 갖고 나온 거야? 이거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 구간 동안에 제가 왜 반복해서 이 종목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매집하세요 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제가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딱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TC 본도를 넘어서서 하이브리드 본도로 넘어가게 되면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이미 크기 때문에 HBM4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삼성전자가 HBM 시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다. 종목입니다. 그 종목군들이 계속 지금 횡보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9월달 중순 이후서부터 이미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뛰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끝까지 안 뛰어요. 그 왜 그랬어요? 확인을 못한 거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평이 모여있는 과정에서 확산형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잠깐만 한미반도체가 이랬던 종목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일시에 수급이 다 몰리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심플하죠?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나 이만큼 먹었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비중 투자를 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수익률이지만 우리는 내 자산의 적어도 30%, 40% 비중 태워버리니까 수익률은 똑같지만 수익금에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수익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수익 계좌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들. 종목 나 100% 먹었어, 200% 먹었어, 300% 먹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수익금을 쌓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셔야 돼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종목 잡아가지고 100%짜리 먹을 거야, 200%짜리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비중 1% 태웠는데 100% 먹었어.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오히려 내가 5% 먹었어, 10% 먹었어, 20% 수익 냈어. 근데 비중을 내가 50% 이상 태웠네요? 그럼 이게 돈이 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똑같죠, 여러분들, TLB.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해요? 7월 1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5일 날 여러분들 반도체 보셨어요? 반도체 안 봤다고요. 시장에서도 안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TLB 관심 가지셔야 될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8월 달 말, 9월 달 초반 시작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나왔죠. 제가 7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눌림목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고 거의 18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TLB만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두산테스너도 같이 움직이죠. 그럼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자, 우리 시장 봤다. 첫 번째 시장 봤습니다. 시장 보고 나서 뭘로 들어가죠? 업종 들어가죠. 업종 들어가고 종목 들어가잖아요. 그럼 업종이 강세이잖아요. 시장에서 자, 반도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만 가나요? SK 하이닉스만 가나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거기에 하부에 걸려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TLB 뛰기 시작하죠. 그 다음 두산테스나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7월달, 8월달 사이드로 기다가 여기서부터 시장에서 인식하고 주가 상승.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볼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제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거 일부 종목군들만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테스나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강하게 돌파시키고 나서 어떻습니까? 확산세 진행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TLB의 타점을 못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그 후발로 시작되는 이런 뭐 두산테스나라든지 원익QNC라든지 그죠? TCK라든지 D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순차적으로 잡으실 수 있는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게 되면
나 두산태산을 먹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난 두산태산을 먹었고 원익 QNC도 접근해서 수익 냈고 DI도 수익 냈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면 계좌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갑자기 뜬구름 잡는 ABL 바이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7월 1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7월 달에 제가 중순 이후서부터 반도체에 관심 가지세요라는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중심되는 종목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수익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게요. 자, 7월 달 여러분들 시장 지수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중심이 뭐였죠? 바이오 종목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였죠, 여러분들? 빅파마와 연계성이 있는 기업들 4개, 5개 정도만 주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업종 내에서 어떤 거 살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종목을 찾아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마지막 종목이 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이요. 이 종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ABL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8월 26일 날 한미반도체, 한미약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 제가 명분 말씀드렸죠. 모멘텀 말씀드렸죠. 뭐 유럽학회 있다. 유럽학회 있고 뭐죠, 여러분들? 비만 관련돼서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눌림목 맞고 다시 확산되면서 주가 탄력 나오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이 지금 영원히 가나요? 안 가죠. 이 모멘텀에서 반영을 하고 나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반도체가 꺾이게 됐었을 때 또는 반도체에서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빠져나오게 되면 오늘과 같이 조선주로 들어갈지 현대차로 들어갈지 원전으로 들어갈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군도 괜찮았었잖아요. 또다시 바이오 종목으로 들어갈지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어떠한 동네들로 계속 이동을 하는지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늘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신호 나왔어요. 이거 얘기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저. 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트렌드를 보셔야 되고 업종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업종 내에서 대장주 잡는 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 테크트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자료집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게 되면 지금이야 반도체에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를 했고 또 11월 달, 12월 달 되면 반도체가 갈지 아니면 다른 섹터가 갈지 그 새로운 섹터가 나왔을 때 내가 쉽게 뭐예요? 남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구나. 그럼 이거 사야지? 라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시작을 할 때 대부분의 포인트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항상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연휴 전에 저희가 드렸던 종목 한미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담비 같은 선물처럼 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의 시세를 내뿜었죠. 거진 저희가 드린 이후에 60% 가까운 상승세를 가져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거진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4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데 이렇게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장에서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쭉 타임라인을 알려드렸는데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래서 대장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미 반도체를 아직까지는 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종목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혼자서도 이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도 교육방 입장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도 드리고 있죠. 자료집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바로 교육방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와 저녁 9시에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한번 받아보면서 시장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또 온라인 방송에 대한 부분까지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무료 온라인 방송도 시청해 보면서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있어서 알찬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정말 오늘도 아낌없이 또 자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10월 달 말까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는 이번 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과연 기존의 이 흐름들을 답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짓는 힌트들이 좀 하나씩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 10월 21일 화요일 데일리 시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워요, 여러분들. 그죠? 99,900원 터치를 한 이후에 오후 들어서 1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 거의 뭐 마트 가격으로 끝났죠, 여러분들. 좀 아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원전주가 상당히 좀 강했어요.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에이펙 때 우리 한미 관세 협상, 무역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종지부가 찍힐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미 관세 타결 임박에 대한 기대감들, 새롭게 말씀드려서 마스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아마 조선주도를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9월 달 정말 땅을 치고 가셨을 거예요. 반도체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서름을 오늘 조금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과연 이게 하루로 끝날 건지, 아니면 에이펙이 진행이 되는 그 시간까지 기대감들을 가지고 반도체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면 내일자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유출해 볼 수가 있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별주에서는 좀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그냥 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과 또 비공개 회담 추진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CNN에서 임진각의 그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전체를 다 대여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까지, 가십성 기사들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남북경협 좀 강했었고, 오늘도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중심, 코데지 콤바인을 중심으로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데일리 전체적인 흐름들은 딱 10시입니다, 여러분들. 딱 10시에 주가에 대한 정점 찍고, 자, 삼성전자, SK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내일
어떠한 형태로 전환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결정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일리 시황은 항상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지만 내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데일리 시황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금요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일리 시황들이 계속 모이고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예측하는 예측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공부는 여러분들 왕도가 없어요.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딱 들어오시게 되면 옆집 영희 엄마가 100% 먹었대. 에코프로로 어마어마하게 먹었대. 삼성전자로 어마어마하게 먹었대.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장에서 크게 한번 화를 입고 나서는 이제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뭐 다시 복수를 할 거야 시장에다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매매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정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대로 된 스텝을 가지고 한 번쯤 나는 제대로 된 주식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매월마다 인덱스 수익률만큼 계속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내 수익을 유지를 하거나 시장하고 역행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홀로서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8월달, 9월달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9월달에 많이 올랐죠. 10월달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와, 시장 좋아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2달 전에 움직임들 보세요. 답답해요. 그죠? 7월달 올랐는데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없어요. 8월달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마이너스 졌을걸요? 근데 이거는 까드막하게 잊어버리시고 요거 이제 수익 내고 요거 수익 내니까 그동안에 심심했었던 이 시간들을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구간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대에 우리가 수익을 제대로 못 낸다 하게 되면 9월달도 수익 없고 10월달도 수익 없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상승 추세입니다. 길게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하락 추세예요. 짧게 가져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고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장 주도주가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는 몰라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도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고 주변주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상승 추세만 진행이 될 거냐? 아니죠. 시장은 올라가게 되면은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시장이 내려오든 종목이 내려오든 언젠간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장의 색깔이 또 바뀌겠죠. 자, 그러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돼.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와는 달리 상승의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우리 버티자라는 전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하락 추세는 뭐예요? 짧게 먹고 튀자. 짧게 먹고 튀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매매했던 트렌드를 하락 추세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했던 트렌드를 상승 추세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그것만 구분돼 들어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럼 종목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삼성전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자고요. 삼성전자에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 6만 원대, 7만 원대는 그냥 매수하셔도 돼요. 저도 5만 원대 내려갈 때는 무섭더라고요. 이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6만 원대, 7만 원대 딱 들어오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는 하셔도 돼요. 이 박스권의 구간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99,900원까지 갔어요. 지수주만으로도 23%로 제가 계산을 해드렸지만 실상 오늘까지에 대한 상승분만 놓고 보게 되면 40%가 넘어요. 지수 관련 종목이. 아시겠죠? 그와 만큼 업종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수에 대한 상승과 주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착실하게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보다 더 자세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 제가 교육방 그리고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 해드렸던 이야기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계좌를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도 그래서 매매에 대한 노하우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그런 자료집까지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하단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자 오늘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림픽 종목 볼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드 번호는 452820이고요. 자 하이브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4분기 좀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들인데 3분기 실적 이후에 성장궤도 진입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4분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엔터 업종의 성수기죠. 자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신구라고 제가 한자를 써드렸는데 9에 가까운 아티스트가 누구죠? 여러분들 BTS입니다. 그리고 신에 가까운 아티스트가 누구죠? 캐치아입니다. 이 두 그룹의 중점적인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2026년도에는 본격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제가 FN가에 대해서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실적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실적 시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저점 만들어주면서 우상향 주봉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삼각 수렴형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변동성이 좁아지면서 삼각형이 요 모서리가 막 꼭지점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좀 지켜보시게 되면 뭐 내일 뭐 급등하겠습니까? 안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스윙적인 관점에서 하이브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관심을 가질 타이밍들이 뭐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 시점에서는 관심을 좀 기울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이브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32만 원 목표가 달성 얘기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들 짤막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